우리의 삶은 한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처럼 밝게 웃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의 솔직하고 깊은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갓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가 잠시만 한눈 팔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정말 하루 종일 감시 모드예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예전의 저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아이를 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문득 죄책감과 함께야 맞다. 아기 엄마였지 하는 생각에 놀라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곧 엄마라고 불러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직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이미 결혼한 친구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가 내 영혼의 짝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렇듯 두 친구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예고 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무거운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혈통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의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너무나 사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화처럼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 그 고통의 깊이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백은 또 다른 친구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더 깊은 상처와 슬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언니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의 언니는 온수욕조에서 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력한 배수구의 흡입력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른 3명이 힘을 써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티 장소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돌아서며 언니가
살아남지 못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전역의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법안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사회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가족의 해체 앞에서 그녀는 수년간 술에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또 다른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 애씁니다. 오빠의 장례식 전날 밤 추도문을 쓰면서 오빠가 영화 맨인 블랙의 외계인 흉내를 내며 우리를 웃겼던 기억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이 바로 맨인 블랙의 주제곡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 오빠가 제 곁에서 나 여기 있어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너무 간절하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오빠의 부재는 온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이는 불안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깊은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상실과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주저없이 심리 상담과 친구의 존재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친구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면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명은 매우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한 명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친구는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죠. 하지만 이 친구처럼 부드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저도 제 안의 부드러운 면을 꺼내놓는 법을 배우게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한 사람이 지쳐서 침묵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기다려주며 살아는 있는 거지? 라고 투간부를 던집니다. 때로는 얼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며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하죠.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때로는 환하게 웃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립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시련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친구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은 한 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처럼 밝게 웃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의 솔직하고 깊은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갓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가 잠시만 한눈 팔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정말 하루 종일 감시 모드예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예전의 저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아이를 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문득 죄책감과 함께야 맞다. 아기 엄마였지 하는 생각에 놀라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곧 엄마라고 불러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직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이미 결혼한 친구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가 내 영혼의 짝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렇듯 두 친구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예고 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무거운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혈통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의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너무나 사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화처럼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 그 고통의 깊이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백은 또 다른 친구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더 깊은 상처와 슬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언니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의 언니는 온수욕조에서 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력한 배수구의 흡입력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른 3명이 힘을 써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티 장소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돌아서며 언니가 살아남지 못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전역의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법안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사회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가족의 해체 앞에서 그녀는 수년간 술에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또 다른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 애씁니다. 오빠의 장례식 전날 밤 추도문을 쓰면서 오빠가 영화 맨인 블랙의 외계인 흉내를 내며 우리를 웃겼던 기억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이 바로 맨인 블랙의 주제곡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 오빠가 제 곁에서 나 여기 있어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너무 간절하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오빠의 부재는 온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이는 불안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깊은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상실과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주저없이 심리 상담과 친구의 존재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친구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면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명은 매우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한 명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친구는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죠. 하지만 이 친구처럼 부드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저도 제 안의 부드러운 면을 꺼내놓는 법을 배우게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한 사람이 지쳐서 침묵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기다려주며 살아는 있는 거지? 라고 투간부를 던집니다. 때로는 얼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며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하죠.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때로는 환하게 웃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립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시련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친구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은 한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처럼 밝게 웃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의 솔직하고 깊은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갓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가 잠시만 한눈 팔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정말 하루 종일 감시 모드예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예전의 저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아이를 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문득 죄책감과 함께야 맞다. 아기 엄마였지 하는 생각에 놀라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곧 엄마라고 불러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직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이미 결혼한 친구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가 내 영혼의 짝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렇듯 두 친구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예고 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무거운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혈통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의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너무나 사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화처럼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 그 고통의 깊이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백은 또 다른 친구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더 깊은 상처와 슬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언니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의 언니는 온수욕조에서 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력한 배수구의 흡입력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른 3명이 힘을 써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티 장소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돌아서며 언니가 살아남지 못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전역의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법안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사회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가족의 해체 앞에서 그녀는 수년간 술에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또 다른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 애씁니다. 오빠의 장례식 전날 밤 추도문을 쓰면서 오빠가 영화 맨인 블랙의 외계인 흉내를 내며 우리를 웃겼던 기억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이 바로 맨인 블랙의 주제곡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 오빠가 제 곁에서 나 여기 있어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너무 간절하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오빠의 부재는 온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이는 불안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깊은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상실과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주저없이 심리 상담과 친구의 존재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친구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면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명은 매우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한 명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친구는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죠. 하지만 이 친구처럼 부드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저도 제 안의 부드러운 면을 꺼내놓는 법을 배우게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한 사람이 지쳐서 침묵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기다려주며 살아는 있는 거지? 라고 투간부를 던집니다. 때로는 얼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며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하죠.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때로는 환하게 웃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립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시련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친구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은 한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처럼 밝게 웃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의 솔직하고 깊은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갓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가 잠시만 한눈 팔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정말 하루 종일 감시 모드예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예전의 저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아이를 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문득 죄책감과 함께야 맞다. 아기 엄마였지 하는 생각에 놀라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곧 엄마라고 불러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직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이미 결혼한 친구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가 내 영혼의 짝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렇듯 두 친구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예고 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무거운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혈통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의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너무나 사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화처럼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 그 고통의 깊이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백은 또 다른 친구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더 깊은 상처와 슬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언니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의 언니는 온수욕조에서 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력한 배수구의 흡입력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른 3명이 힘을 써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티 장소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돌아서며 언니가 살아남지 못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전역의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법안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사회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가족의 해체 앞에서 그녀는 수년간 술에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또 다른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 애씁니다. 오빠의 장례식 전날 밤 추도문을 쓰면서 오빠가 영화 맨인 블랙의 외계인 흉내를 내며 우리를 웃겼던 기억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이 바로 맨인 블랙의 주제곡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 오빠가 제 곁에서 나 여기 있어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너무 간절하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오빠의 부재는 온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이는 불안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깊은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상실과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주저없이 심리 상담과 친구의 존재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친구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면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명은 매우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한 명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친구는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죠. 하지만 이 친구처럼 부드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저도 제 안의 부드러운 면을 꺼내놓는 법을 배우게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한 사람이 지쳐서 침묵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기다려주며 살아는 있는 거지? 라고 툭 안부를 던집니다. 때로는 얼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며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하죠.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때로는 환하게 웃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립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시련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친구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은 한 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처럼 밝게 웃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의 솔직하고 깊은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갓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가 잠시만 한눈 팔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정말 하루 종일 감시 모드예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예전의 저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아이를 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문득 죄책감과 함께야 맞다. 아기 엄마였지 하는 생각에 놀라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곧 엄마라고 불러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직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이미 결혼한 친구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가 내 영혼의 짝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렇듯 두 친구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예고 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무거운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혈통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의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너무나 사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화처럼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 그 고통의 깊이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백은 또 다른 친구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더 깊은 상처와 슬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언니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의 언니는 온수욕조에서 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력한 배수구의 흡입력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른 3명이 힘을 써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티 장소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돌아서며 언니가 살아남지 못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전역의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법안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사회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가족의 해체 앞에서 그녀는 수년간 술에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또 다른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 애씁니다. 오빠의 장례식 전날 밤 추도문을 쓰면서 오빠가 영화 맨인 블랙의 외계인 흉내를 내며 우리를 웃겼던 기억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이 바로 맨인 블랙의 주제곡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 오빠가 제 곁에서 나 여기 있어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너무 간절하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오빠의 부재는 온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이는 불안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깊은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상실과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주저없이 심리 상담과 친구의 존재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친구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면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명은 매우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한 명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친구는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죠. 하지만 이 친구처럼 부드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저도 제 안의 부드러운 면을 꺼내놓는 법을 배우게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한 사람이 지쳐서 침묵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기다려주며 살아는 있는 거지? 라고 투간부를 던집니다. 때로는 얼굴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며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하죠.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때로는 환하게 웃고 때로는 주저앉아 눈물 흘립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시련은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친구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은 한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처럼 밝게 웃다가도 또 어떤 날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우리네 삶의 솔직하고 깊은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갓 엄마가 되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가 잠시만 한눈 팔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정말 하루 종일 감시 모드예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예전의 저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아이를 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문득 죄책감과 함께야 맞다. 아기 엄마였지 하는 생각에 놀라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곧 엄마라고 불러줄 그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직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예민하고 섬세한 감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이미 결혼한 친구는 웃으며 답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가 내 영혼의 짝이라고 믿으니까요. 이렇듯 두 친구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예고 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무거운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혈통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일이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의 거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너무나 사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영화처럼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현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 그 고통의 깊이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백은 또 다른 친구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더 깊은 상처와 슬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언니를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그녀의 언니는 온수욕조에서 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력한 배수구의 흡입력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른 3명이 힘을 써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파티 장소에 있던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생들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에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돌아서며 언니가 살아남지 못했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그저 슬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 전역의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버지니아 그레이엄 베이커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법안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사회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과 가족의 해체 앞에서 그녀는 수년간 술에 의지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또 다른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얼마 전 갑작스럽게 오빠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 애씁니다. 오빠의 장례식 전날 밤 추도문을 쓰면서 오빠가 영화 맨인 블랙의 외계인 흉내를 내며 우리를 웃겼던 기억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나온 첫 곡이 바로 맨인 블랙의 주제곡이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는데 그 순간 오빠가 제 곁에서 나 여기 있어 하며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꿈에서라도 오빠를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너무 간절하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오빠의 부재는 온 세상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이는 불안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깊은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상실과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주저없이 심리 상담과 친구의 존재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려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된 친구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더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내면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엄마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명은 매우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한 명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